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9월 19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 한 일주일 정도간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쭉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손바닥 왕자 이야기를 일단 대표적으로 일단 뽑아봤고요. 지금 우리한테 좋은 흐름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사실이고.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알맞은 일을 하면서 집중력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새롭게 파헤쳐지는 많은 문제들, 또 심지어 불편하게까지 만드는 그런 문제들은 전 세계의 인류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려내려고 하는 거, 그것의 정체가 뭔지를 파헤쳐서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래서 앞으로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든 안 하시든지 간에.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대안을 원하고 있어요. 기존의 정치 체계, 기존의 종교 체계, 기존의 철학 체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을 발견해서 이런 건 우리는 우리의 문제인 줄 알고 해결했지만 이제 우리 시야가 좀 넓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거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 한류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그것이 좀 더 명징해질 것입니다. 아, 우리의 문제가 이거였구나. 한국을 보고 이제 K 정치까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K의 옳고 그름까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론까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도자 국가의 위치에 가게 될 것이고, 지금 지정학적 움직임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우리도 좀 그런 세계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들을 배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질이 엄청나게 있어야 되고 타고난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 훈련이죠. 예, 타고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타고난 거는 나라 전체로 봤을 때, 국민 전체로 봤을 때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의 힘 같은 곳에서 그 깊이를 계속 파보고 있는 거거든요. 파면 팔수록 팔 게 많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이제 K 컬처, K 한류 문화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박정희가 우리를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마침 내가 그 기회를 부여해서 우리가 부자 나라가 됐다. 다 그의 덕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꾸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 부위를 보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그 민족보다도 우리의 어휘력이 풍부해요. 고기의 부위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그 절묘한 요리법을 알고 있어요. 가장 맛있게 먹을 줄 알아요. 그 고기에 대해서. 완벽한 음식은 없기 때문에 조리를 어떻게 하느냐, 뭐와 같이 곁들여 먹느냐를 가지고 풍미를 최대한 하고, 최대한 올리고, 불필요한 것을 잡내를 제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은 뭐냐, 우리가 평생 가난했으면 고기 한 점도 못 먹었을 텐데, 우리 어릴 때 고기 한 번 못 먹었습니다. 1년에 생일 때 소고기국 한 그릇 얻어먹고 그랬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때는 뭐 삼겹살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국 끓이고 고기 그거죠. 그러면 옛날에도 그렇게 가난했으면 그 고기를 함부로 맛도 못 봤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고기에 대한 의식이 풍부하고 또 어떻게 먹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아니죠. 뭔가 잊혀져 있는 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런 자질은 훌륭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가 본보기가 될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들은 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단지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화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치 체계, 문화적 흐름까지 엮어가면서 또 남북 통일이라는 부분까지 몰아가면서 지정학적 구도가 또 우리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우리한테 기회 요인들이, 우리는 그것을 명징하게 정명을 함과 동시에 대안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져 있어요. 우리 맞닥뜨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지금 정치 지도자한테 기댄다, 뭐 사회 지도자한테 기댄다, 종교에 기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각각이 이제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곁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 과거의 잔재들, 짓거리들을 목욕탕에 가서 밀어내듯이 쫙쫙 밀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볼까 해요. 뭐 전반적으로 제 채널에서 드리는 말씀이 또 그런 거긴 합니다만, 네. 자,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사진이고 그때 당내 경선 21년인가 22년 초나 뭐 이렇게 되겠죠. 21년 말이나 21년 말이겠네요. 당내 경선을 하면서 토론회에서 3일이나 연장으로 연속으로 손에 왕자를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동네 할머니가 써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손바닥을 내준다는 것 자체가. 아파트에 살잖아, 이 사람. 그냥 우연히 연속으로 계속 보더라도 잘 봤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파이팅, 이 정도가 최대치죠. 옆에 경호원도 있는데. 자, 오늘 그 실마리가 하나 나왔죠. 권성동이 받았던 세뱃돈 1억 원, 돈 뭉치가 5천만 원, 5천만 원으로 나눠져 있었다. 요것은 22년 초예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이에요. 대선 기간이에요. 그래서 대선 자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인데, 그 5천만 원에 띠지에 왕자가 새겨져 있었다. 자, 이게 단초입니다. 그래서 몇몇 언론 보도들은 당연한 어떻게 보면 해설이죠. 이 돈은 권성동한테 가는 돈이 아니고 이것은 윤석열한테 가는 돈이다, 난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왕자냐. 사람들이 이게 윤석열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학자 정도가 새겨줬으면 윤석열이 거부할 수 없겠지요. 이런 추론이 가능해져요. 생각만 해봅시다.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두고 보면 나오겠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사설 서버 업체를 털어서 압수수색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송일교 교인이 12만 명 정도 나왔다고 이제 일단 나왔는데, 국민의힘 당원이 500만이고 500만이면은 전체 인구의 10% 정도 당원이다. 그리고 송일교가 150만 교인인데 그 중에 뭐 12만 명이면 10% 정도도 안 되는 거니까 그 정도가 평균치로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되게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2만이라는 그 숫자에 놀랄 건 아니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특검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이게 뭐냐. 왕자가 재밌는 게 저기 한학자가 써줬다 그러면 한학자는 진짜 정교일치, 재정일치를 꿈꿨던 것 같아요. 대통령도 자기가 만들고 당도, 당대표도 권성동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둘 다 만난 거잖아요. 그 돈도 주고 왕자도 써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권성동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통일교인들이 입당 원서를 냈고 500만 명이 전부 다 내부의 당대표 선거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무슨 절차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청을 한다거나 해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입된 시점이 언제며 나중에 투표 인단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냐 이 정도까지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를 염두에 안 두고 어떻게 조사했을 리는 없고 이 정도 말을 키우지는 않을 거거든요. 2번, 3번이나 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끝까지 연명들을 확보한 거 보면은 그러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학자가 지금 조사받으면서 했다는 이야기가 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권성동이 구속을 되는 걸 보고 한학자가 자진 출두한 형식으로 왔거든요. 끌려 나오는 형식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미리 가는 거. 사전에 통보도 안 하고 왔죠, 특검에. 그거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뭐 우리 조희대의 건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이 있지만, 권성동을 지키려는 세력이 큰 힘을 썼을 것이라는 거예요. 구속을 막기 위해서. 한학자는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권성동이 구속이 기각이 되면은 나도 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속을 시켜버렸거든요. 예, 많은 권성동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자, 그가 딱 무너지자 내까지는 그냥 쓸려가겠구나 하고 자진해서 나온 겁니다. 소환받기 전에. 자, 나무위키를 보니까 재밌는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이 그때 손바닥 그 왕자가 문제가 되니까 경향신문 통화에서 이렇게 돼 있죠. 후보가 차를 타려는데 동네 연세 있으신 여성 주민 몇 분이 동네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토론회 잘하라, 경례차 적어준 것이다. 이 자체가 만화책이죠. 네. 자, 후보 손금을 따라 끄은 건데 처음에 물티슈로 닦았지만 안 지워지고 알코올 성분이 있는 세정제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못 지운 채로 방송에 나갔다. 그랬더니 밑에 한국일보에서 수성편이든, 수성은 이제 물에 섞이는 거, 유성은 기름에 섞이는 거, 그것은 에탄올 성분이 있는 물티슈로 닦이면 다 닦인다. 사실일 겁니다. 이걸 귀한 사람이 적어준 거예요. 꼭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한학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예. 자, 이 말은 지금 권성동하고 윤석열하고 한학재랑 통일교랑 연결되는 이 부분, 물론 김건희도 거기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전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게 참 신기하죠. 기독교에서는 통일교를 그거라고 하잖아요. 이단이라고. 그런데 기독교 교단들도 가장 큰 교단이 윤석열을 강력하게 지지한 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예요? 종교적 선명성이 이미 사라졌다는 거예요. 종교적 영혼은 존재하지 않아요. 기득권이죠. 내 걸 지키려는 거, 더 많이 먹으려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현재 이게 걸려들지 않는 건 불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높은 차원에서는. 자, 그러자 CBS에서 기독교 방송이죠. 시험을 이렇게 뽑았네요. 6,000년 만에 자칭 독생녀. 자, 예수가 독생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독생녀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한학자 통일교 몰락수순. CBS 크리스찬 노컷 뉴스. 저는 다른 언론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보지만 CBS는 이렇게 적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너 스스로를 먼저 돌이켜보라고. 지금 특검 수사 반대 불러도 안 나오는 친구 하나 있죠. 김장한 목사인가? 네. 그리고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가장 큰 교단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개신교의 대부분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교단이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했잖아요. 그 조찬 기도의 건. 네, 그것은 아주 말단에까지 퍼져 있었어요. 네. 자, 그런 CBS가 스스로가 같은 똥물에다가 발을 담궈 놓고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들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불교 방송에서 이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캡처했던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당연히 이제 군 수뇌부 다 바뀌었을 거잖아요. 네 명이 됐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대장이고, 그다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대장이고, 그다음 지작사 사령관, 그리고 제2 후방을 담당하는 그 사령관이 대장이고, 아마 4명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해군 참모총장까지 다 포함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육군 인사를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이 불교 방송에서 이렇게 뽑았잖아요. 아주 신기해가지고 4명 다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이러면 의심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군 내부에서 국방부에서 언론에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국정원 같은 데서 내부에 얼마나 여러 가지 감찰을 진행했겠습니까? 그거 싹 다 우리한테 까발리는 거 아니거든요. 일부만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는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는 것에 일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군 내부에 우리 조직적으로 가담한 세력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개신교인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봤을 때. 그리고 진짜 사회적으로 흐르는 거 보세요. 지난 내란판에서 벌였던 어떤 통일교의 움직임, 개신교 세력들의 움직임. 그렇게 설명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크게 감안했을 수가 있다. 개신교 신자만 아예 후보가 안 됐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상상해 보면 과한 건가요? 네. 자, 또 하나 이번에 주제를 바꿔서 한번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미니 쿠퍼, BMW 미니 쿠퍼가 어디 인도로 뛰어들었다. 그건 운전 실수예요. 근데 거기 브랜드를 딱 적었다. 옛날 BMW 불나는 문제 있어가지고 그때도 BMW 수입차들한테 거의 다 차종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차종을 분간하기 어려운 자료 화면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국산 차가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오늘 우연히 보다 보니까 또 이게 보여요. 연합뉴스 TV인데 포항에서 전기차 택시가 여기도 화면을 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도로를 가로질러서 아주 비성향적으로 날라오다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는데 바로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다 담겼거든요. 뭐 2번, 3번에 걸쳐서 폭발이 일어났다. 네. 그리고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불을 끄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 이게 보통 차에 불 난 거 끄는 거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이제 보통 기름에 불이 붙는 거잖아요.
휘발유차는 폭발할 수도 있지요.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화학약품을 불이 났을 때 불을 진압하는 방식으로 아마 보통 화재를 진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도 전기차의 배터리에 불 난 거는 안 됩니다. 계속 탑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쪽의 방송을 보면은 전기차 화재가 나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화면을 제가 봤거든요. 똑같아요. 3시간이나 걸린다잖아요. 불 끄는데. 차에 불 났는데 3시간 걸린다. 이러면 믿겠습니까? 근데 운전자는 못 빠져나왔으니까 다행히 살아남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도 전기차의 화재 자주 나요. 이거 아주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되게 정책적인 드라이버가 세게 걸려있는 부분이다. 기술은 불완전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자, 지난번에 BMW 불 계속 났을 때, 터보 하는 부분에 그 플라스틱 부품 내에 그 얼음이 생겨서 열이 올라가서 불이 붙은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제가 방송상으로 못 본 것 같아요. 조금씩 불이 번지니까. 근데 이거는 폭발했다잖아요. 전기차 화재 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털어막더라도. 자, 그런데 이게 차종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제가 댓글들을 봤어요. 많은 분들이 역시 궁금해 하시더군요. 차종이 뭐냐, 이게. 딱 뒤에 지금 노란 동그라미. 전기차들은 보면은 휠 디자인을 좀 독특하게 하잖아요. 전기차 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차는 이 차다. 라는 게 아마 중론인 것 같고 제가 찾아봐도 같은 것 같습니다. 유심히 봤습니다. 기아의 EV4다. 4천만원짜리 차다. 이걸 왜 이야기 안 해주냐. 차가 폭발하는 이런 차량의 어떤 특성과 사고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운전자 조작 실수가 아니라 초창기에 운전자 조작 실수 있을지 모르지만 화재가 나고 폭발하고 사망까지 이어지는 과정, 불을 진압하는데 화재를 진압하는데 3시간이 걸리는 그 과정은 차량의 특성과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이거 소비자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차 구매할 건데 이걸 모르고 똑같은 차를 사겠나? 자, 이런 겁니다. 이것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털어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언론과 자본의 결탁이라고 하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아직도 이런 이야기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부산에서 산타페 법에서는 결국 그게 급발진 아니다 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론 냈죠. 일가족 다 사망한 거, 애기 포함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딸, 그 다음 애기, 손주. 그거 여러분 방송 다 보셨을 거예요. 녹음까지. 그거는 거의 그거 수준이에요. 윤석열이 바이든 날리면 그 수준이에요. 그걸 털어막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우리 국산차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또 우리 가족이. 저는 아주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건들이 지금 뭐라고 할까, 깔끔하게 청소하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은,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돼야 돼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이거 보실래요? 제가 찾아봤어요. 충전하다가 전기차가 화재가 많이 났다. 위에 MBN 뉴스 같은 경우 5년 새 10배로 증가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오버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비율로 이야기해야 되죠. 비율로. 그 다음 충전 중 전기차 화재에 잇따라 모두 충전 중에 바로 자, 이 정도면 충전 중에 불이 많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충격에 의해서도 불이 날 수 있어요. 옛날에 휴대폰 배터리, 삼성 휴대폰 배터리 불난 거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문제되고 그랬던 거. 지금도 휴대폰 과충전하면 뜨거워지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심해지면 불 나는 거예요. 그 문제는 100% 해소가 안 됐어요, 지금도. 자, 그런데 이 전기차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지하에 다 생긴 거 아실 거예요. 옛날에 없던 곳들도 생겼어요. 지하에 충전소가 여러 개. 그게 불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꺼지지도 않는데. 이거는 아파트 전체가 홀랑탈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엄청나게 큰 모순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를 정치 공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것은 되게 불안정한 기술이거든요. 미국의 힘에 모르겠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힘을 얼마나 썼는지 억지로 만들어내 놓은 시장이에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문제를 가진 채로. 보십시오. 자,
2, 30층짜리 아파트가 그득한데 밑에 지하 요즘 짓는 거 보면 뭐 지하 4층, 5층까지 내려가잖아요. 주차장이. 거기서 이렇게 불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직 그런 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잖아요. 불이 안 꺼지잖아요. 소방차가 와도 3시간 동안 불이 계속 타요. 지하에서. 어떡합니까, 그러면? 예, 이거는 대재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좀 모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국에서 다 알아요. 이거는 뭐냐,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조금씩 번지는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공감대 형성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임계치에 도달해서 확 사람들의 이론에 큰 영향을 주기 전에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전기차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잠시 거쳐가는 그런 거예요. 예. 지금 F-35나 뭐 중국의 스텔스기나 러시아의 스텔스기 5세대를 잠깐 하고 5세대가 지금 크게 꽃도 못 피우고 바로 6세대로 넘어가야 되는 무인기하고 MUMT를 하는 그런 거랑 같이 보시면 돼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예. 저는 급발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발생하잖아요. 주장도 많이 하고. 그거를 군에 보면은 그 전자기탄 같은 거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자제품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차에도 보면 CPU도 들어있고 다 요즘 차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군용 자동차나 군용 차량을 개발할 때 항상 하는 게 전자파 차폐 시험을 강하게 해요. 저는 그런 것을 적용하면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전자파 피해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를 모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산타페 그 기억은 영상을 본 지가 아주 오래됐지만 아마 10년도 넘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네, 공포스러웠거든요. 또 저래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걸 덮어버리는, 그리고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그냥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 체계가, 그건 이재명이 와도 못 바꿀 거예요 아마. 예, 그거는 더 소름 돋았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예. 그 다음, 저의 차량 구매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예. 자,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위에 거 볼까요? 자, 프랑스의 데모하고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도 털어서 이야기를 하죠. 복지의 중독이 부른 끔찍한 비극. 저거 이유 하나 될 수 있겠죠. 더 큰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미국의 문제이고 독일의 문제이고 영국의 문제이고 일본의 문제이고 모두의 문제예요. 예, 기존의 세계를 이끌고 오던 G7 국가들의 경제가 다 그런 거예요. 그 시스템에 안주해서 빨대만 꽂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희한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자, 영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근데 밑에 기사가 뭡니까? 영국이 미국의 도대체 얼마? 그냥 영어로 부를게요. 17 트릴리언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IMF에 지금 돈 빌려들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영국 똑같아요, 프랑스랑. 제가 이걸 볼 때 느끼는 건 뭐냐. 형식은 영국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 영국은 살려준다. 더 이상의 사회 불안으로 치닫지 않게 틀어막아준다. 도와준다는 느낌이 들고 프랑스는 지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게 영국과 프랑스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자, 두 군데 다 영국이 자동차 산업, 옛날 항공 산업 모든 게 다 있었죠. 한가닥 했었지만 다 사그라들었어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자본, 금융, 그리고 유럽과 미국 사이에 중간자 역할, 그리고 유학 같은 거 통해서 옥스포드, 뭐 캠브리지 유학 같은 거, 어학 이런 걸로 돈 좀 벌었죠. 그러다가 유럽 전체가 찝찝해지고 좀 안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니까 EU에서 탈퇴했죠. 근데 미국하고는 똑같은 스타일이 서로 주고받을 게 없어요. 이들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제조업이 죽었다는 거예요. 돈놀이만 했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이. 지금의 돈은 전부 다 뭡니까? 껍데기 돈이잖아요. 내 실체가 있어야 돼요. 뭐 엮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돈의 가치가 살거든요. 그거는 유럽과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전체 제조업이 다 죽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독일 아닙니까? 독일도 지금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프랑스 제조업 괜찮아요 이제. 영국은 제조업 다 죽었죠. 미국도 죽어가고 있죠. 자, 이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것이 전체적인 큰 흐름이고, 그래서 에너지 체계를 바꾼다는 부분, 그 자리를 전부 다 중국한테 다 기댔단 말이에요. 싸게. 그것도 한계가 온 거예요. 실체가 없는 돈의 힘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이 지금 설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예. 중국은 오히려 그렇죠. 충격적인 해결책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스스로 다 엎어지잖아요. 이들 나라들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도와줘가지고 뭐 평화 유지군을 파견해서 러시아군과 전쟁을 벌이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예. 자, 여기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다 힘들다. 네. 그렇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영국을 고른다, 미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다른 쪽의 움직임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어젠가 나왔던 뉴스인 것 같아요. 관례를 깨는 이례적 방문, 중국 답방으로 시진핑 에이펙 참석 확정. 어제 우리 외무부 장관이, 원래는 그쪽 외무부 장관이 우리를 방문해야 될 차례인데 우리가 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례를 깼다는 게 그런 내용인데, 시진핑 에이펙 참석 확정. 이것은 그 기대치가 높은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여러모로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에이펙에 시진핑이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그냥 이 판이 커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와서 잠깐 짬을 내서 뭐 김정은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핵심적인 거죠. 자, 미국 보세요. 유럽에서 미국이 빠져나간다. 군사적으로 빠져나간다. 나토에서 나간다. 그랬더니 너희들 각자 도생해라 했더니 그냥 바로 팍팍 무너지잖아요. 그 큰 자본을 가진 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미국이랑 비슷해요.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하고 약간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보면은 구조적인 한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그 집안 이야기.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물론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 있지만 거기는 그냥 그게 뭐랄까 고착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생동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답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다시 트럼프 거기 가가지고 영국이라도 좀 살린다고 지금 저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확 무너지면 안 되니까 거기도. 그런데 푸틴을 막아서서 경제도 짱짱한 러시아를 막아서겠다고? 예. 영국, 프랑스 둘이 합쳐도 병력이 20만도 안 되는데, 전차도 500대도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시진핑 얘기 오고 트럼프 얘기 오고 북한하고 만나고 여기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생글생글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도권이 결정되는 거예요. 시진핑 한국을 와야 돼요. 우리가 안 가도 이유에 어쨌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만큼 한반도의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시진핑이 느낀다는 거예요. 본인도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이 있잖아요. 자, 그 밑에 재미있는 기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 자민당 총재 오른쪽 여자, 왼쪽에는 뭐 남자 후보, 젊은 후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사가 제가 왜 이제 공유를 드리는고 하니 이 제목에 상당히 자극적으로 뽑았거든요. 저 여자가 제2의 아베다. 거구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라고 한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라는 기사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기를 설정해 놨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가서 보니까 그 기사가 없어졌어요. 자, 이것은 미국, 일본이 우리한테 몸을 사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 자, 지난번 이시바 있을 때 이재명이 갔을 때도 우리가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최근에 일본의 국방상이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를 방문해서 우리 국방장관하고 뭐 회담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의전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깍듯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도 너무 자존심 상한다, 화난다 이런 류의 기사였을 거예요. 일본 기준으로는. 그런데 그것도 과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사를 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을 되게 자극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구다, 제2의 아베다, 한국 사람들이 경계한다. 이 자체를 뺐다니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맥락을 봤을 때는 그렇다. 예, 한국의 힘이 모이고 있다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시진핑의 한국 방문도 마찬가지다. 자, 이것은
남북이 북미가 소통이 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여기에 많은 기회가 탄생한다. 다른 데서는 찾기 어려운 기회들이 지금 유럽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영국하고 프랑스, 독일이 죽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러시아하고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그냥 죽어요. 걔들은. 예. 다른 지역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자, 그게 한반도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이 두 가지 기사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묶어봤고요. 자, 또 하나 이거 봅시다. 이게 의외로 중요한 기사들이라고 좀 봐요. 위에 거 볼까요?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되사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다. 계열사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예. 분명히 지금 중국, 러시아 내부에서 러시아가 신흥 시장으로서 가치가 분명히 있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 루블의 가치가 러시아에 가진 자산에 의해서 결정될 거잖아요. 그러면 천연자원만 하더라도 러시아 루블은 안 망해요. 다른 나라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EU에서 빠져나와서 그 파운드화 쓰고 있는데 조금만 흔들리면 끝나요. 거기는 서로 기댈 데도 없으니까 EU도 아니니까 유로화도 아니니까 더 취약하죠. 예, 그 나라의 가치가 그 돈의 힘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의 루블은 안 망해요. 밖에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천연자원을 경제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언론에 아무도 보도를 안 해줘요.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죠. 러시아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유럽보다 훨씬 더 빨리. 자, 그 천연자원만 깔고 앉았어도 루블은 안 망해요. 자, 거기를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세방 기업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 자리를 중국 기업이 다 차지했는데 러시아 사람 그걸 마음에 안 들어해요. 왜? 수준 차이가 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재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큰 신호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밑에 내용도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경북 도지사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암 걸려 있죠. 그래서 제2의 그 하노이 회담, 그때 이루어지 못했던 하노이 회담의 성사가 이번 경주에서 날 수도 있겠다. 그렇게 가야 된다. 즉 북미 종전선언의 대전환이 경주에서 발생하면 좋겠다. 그건 아마 사실일 거예요. 그 가능성은 높아요. 최소한 계기는 될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도 그렇고 유럽도 좀 간당간당 하잖아요. 그걸 미국이 땜빵을 해줄 수 있어도 장기적인 대책은 못 세워져요. 새로운 전 세계에 희망을 줘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한반도에서.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계기가 마련되고 하늘이 잘 도와준다면 내년 봄 이럴 때까지 봄 정도에서 구체적인 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때는 계절하고도 상관이 있거든요. 자, 그거하고 맞물리는 게 이게 그런 거에 바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펙으로 제도약, 지금 일단 경주시, 경북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이건 국가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리드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대게 될 거예요. 왜? 사람들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헤쳐냈고 그에 대한 대안을 보여주고 희망의 메시지까지 던지죠.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앞서가죠. 정치적으로. 그럼 우리나라에서 포럼을 하는 게 맞죠. 배우러 오는 거죠. 옛날 새마을운동 배우러 우리한테 오듯이 아프리카에서. 그겁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제2의 다보스 포럼을 한다. 이것은 다보스 포럼의 주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동양권, 한국이 주도한다는 게 다보스 포럼을. 왜? 우리가 대안을 갖고 있고 몸으로 보여줬으니까. 너희들 다보스 포럼 여러 개 해서, 여러 차례 해서 세상의 미래를 예측하고 폼은 잡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구하지 못했잖아. 세상의 리더라고 자처하는 너희들 아니었니? 이제는 우리가 할게. 우리가 옛날에 업적으로 보러 다녔지만 이제는 우리가 증명했으니까 우리한테 보러 오겠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게. 예. 자, 또 하나, 이건 세상의 혼란상을 보여준다고 보는데, 이렇게 막 갈지자로 걸음을 걷는 거지만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UFO 이야기가 나왔었죠. 미국에서 UFO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민심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지 살짝 숨이 죽는 맛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UFO 이야기에 더해서 보이즈호가 전송한 사진을 우리나라도 기사들이 뜬 것 같아요. 예. 또 UFO랑 같은 류의 이야기인데 2까지 동시에 나왔습니다.
자, 그게 미국의 민심이 어느 정도 이반되어 있는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요번에 찰리 크커가 암살당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엮이면서 사람들이 복잡해졌어요, 지금 마음이. 그 밑에 우리 한국 기사 MBC 이렇게 뽑아서 이스라엘 폭주에 뒷짐진 트럼프 노벨 평화상은 포기. 이거는 참. 예, 뭐 자기 맘대로 쓴 그런 기사라고 봐지는데, 제가 이걸 보고 느낀 점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란하고 장난친 거를 미국이 가짜로 이란을 폭격하는, 핵시설을 폭격하는 신용까지 하면서 휴전시켜버린 거잖아요. 근데 당한 거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럽에까지 가가지고 나토에서 탈퇴를 하고 우크라이나전을 그냥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영국과 프랑스를 틀어 막았단 말이에요. 독일하고. 자, 그 전쟁에 대한 기운이 빠지니까 바로 무너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건 시진핑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은 뭐냐. 그런데 유독 그렇게 하면 된통 당해놓고도 네타냐후는 돌아와서 가자를 공격하고 뭐 카타르까지 공격해가면서, 왜냐 이제 딱 이러면 증명이 되잖아요. 여기서 딱 끊으면 네타냐후가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처럼. 미국이 지금 이렇게 김을 빼고 있기 때문에 전쟁 안 한다, 타이완의 긴장을 조장하지 않잖아요. 시진핑이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 경주에 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 몸이 지금 막 딱 각을 잡았는데 갑자기 되게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이제 태권도를 하려고 딱 그랬는데 이제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 빠지는 겁니다. 네타냐후 끝까지 버티는데 미국이 통제가 안 되는 유일한 거잖아요. 이걸 보고 저는 한번 확신하는 거예요. 뭘 믿고 저러나? 그냥 단지 유태인들의 힘이 좋아서 미국 사람들도 판다고 파면 이런 이야기 정도까지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로비, 유태인들의 로비. 근데 왜 어떻게 로비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누가 로비합니까? 옛날에 선거할 때 대기업들이 사과박스에다가 만원짜리 넣어서 다 보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로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유태인 자본이 미국 트럼프에. 그래서 거기가 요구하는 것을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네타냐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채널에서 쭉 말씀드리는 내용들, 이런 간접 증거들을 모아서,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물론 듣죠. 듣거나 읽고, 이런 것들 잠시 검증을 한번 하는 겁니다. 아, 트럼프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든 힘이 뭘까? 한번 밟았는데도 다시 일어나는 저 네타냐후의 처절함, 전 세계를 적으로 삼고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본밖에 없어요. 미국을 지배하는 자본, 미국을 버릴 수 있는 그 자본. 응? 네타냐후 이러는 거잖아. 너 나랑 경쟁해 볼래? 유태계 자본 가지고. 미국 너희도 안 좋잖아. 막 이러는 거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 또 이런 걸 한번 봐지는데, 우주항공청, 이게 이제 윤석열 때 좀 밀어붙였던 건데, 이것을 원하는 만큼 안 해준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관련돼서 사천이나 뭐 진주 쪽에 뭐 신도시 개발하고 이런 것도 발동을 크게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눌러 담아졌어요. 그리고 통합해서 하나로 밀어붙이는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처럼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조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 윤석열이 했기 때문에 미워서 그런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했던 그 우주 시장의 상업화라는 부분이 기대만큼 빨리 시장이 열릴 것 같지 않다. 이것은 재생에너지 비교하는 거, 북극 항로에 대해서 결단력을 보여주고 추진력을 보여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것은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많이 못 보여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가 훨씬 많거든요.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눌러놨다, 이런 걸 거꾸로 저는 이해가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이 하는 모든 거에는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말들을 맥락을 연결시켜 보면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해요. 상황에 대해서. 그가 이해하는 상황에 대해서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부분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몸부림을 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일부러 한국 때리기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트럼프가 지금 네타냐후한테 꼼짝을 못한다는 것은 그 트럼프의 관심이 지금 한국에 가서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이렇다는 부분이
트럼프의 반대쪽에 서 있는 현재 기득권 세력들, 수십 년간을 지배해왔던, 그리고 유택의 자본들은 아마 그쪽하고 조금 더 가까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이해에 반하는 걸 수가 있어요. 예, 그걸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긴 할 텐데 현재는 그렇단 말이에요. 현재는 구석에 몰려 있어서 코너에서 막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 와중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끌려다닌다기보다는 아주 강자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자, 이건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하는 것이라고 봐요. 이게 트럼프한테 불리하면 안 되거든요. 트럼프한테. 그래서 이재명의 판단을 봤을 때, 하는 행동 거지를 봤을 때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나중에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겠다, 이것은 갑자기 딱 전격적인 발표가 있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긴장을 팽팽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펙,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뭔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자,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젠가 그젠가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에 우두가 어디서 왔느냐, 소머리가 아니다. 그게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많다. 오두제, 우두령, 오도산, 다 우두다. 자, 그래서 우두는 우뚝이란 말과 같은 것이다. 우뚝 솟아있다 할 때, 또 오뚝이 할 때 오똑, 그하고도 같은 말이다. 즉 오뚝이라는 것이 사실상 선다는 뜻이가, 쓰러지면 일어선다는 뜻이 아니다. 원래는 꼿꼿이 서 있는다. 눕혀놔도 다시 꼿꼿이 선다. 꼿꼿이 선다의 핵심이 있는 단어다. 옛날에는 많이 썼던 말이다. 그게 여러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다. 머리는 우리 머리고, 그게 영어로는 말이죠. 말이고, 그게 중동이나 이태리 쪽에서는 마리아나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영어화되면서 메리로 발음이 되죠. 메리, M-A-R-Y로 메리. 근데 원래 말이고. 그래서 우두 말이죠. 예, 그래서 옛날에 여성 제사장을 뜻했다라고 딱 바로 말할 수 있어요. 우두머리라는 것은 우뚝 솟아있는 여자 제사장이에요. 예, 그때 한학자. 예, 지금 우스갯소리로 해보자면은, 제가 오늘 그래서 지리산을 갔어요. 처음으로 오늘 차로 갔는데 지리산 성삼제를 갔다 왔습니다. 함양을 거쳐서. 거기 가다 보니까 또 이 지명이 하나 더 보이는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함양에서 저기 지리산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은 지안제라고 길 꼬불꼬불한 사진에 많이 나오는 그 고개가 있습니다. 지안제를 넘어서 지리산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넘어가야 되는 제 하나가, 고개가 오도제가 있습니다. 오도제. 똑같죠? 자, 이 정도 되면 전국에 아주 많을 거다 볼 수 있어요. 소머리 고개가 전부 다 오도제잖아요. 우두제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두크니 하는 말. 우두크니. 그 우두도, 이 우두구나. 꼿꼿이 혼자 외로이 서 있는 거예요. 우두크니. 생각을 하는 거죠. 어원이 같다라고 봐지고, 거기서 뚝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뚝. 제방. 뚝. 뚝을 쌓는다 할 때 뚝. 그 뚝을 보면 우뚝 솟아있다 느낌이, 벽이, 장벽이 딱 올라가 있는 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뚝하고 뚝하고 통한다. 그래서 밑에 제가 또 다른 제안을 하나 드려보고 있지요. 그 가람이란 말을 알고 있어요. 가람하면 이게 절을 가람이라고도 하고 강을 가람이라고도 해요. 강의 어원이 가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가람의 뜻은 뭐냐면, 저는 코람에서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야, 가라죠. 저쪽에 중앙아시아에서는 카라죠. 카라, 까만색이에요. 신성한 색이에요. 카라. 그래서 우리 가야족이 그 카라거든요. 그 카라코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라코람 하이웨이라는 게. 그죠? 아마 북에서 파키스탄에서 중국 넘어가는 그 도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카라코람은 뭐냐면은, 앞에 카라는 검은색이다. 즉 신령스러운 코람, 마가 쓴 큰 벽이에요. 그게 산맥이에요. 코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경외심을 주는 우뚝 솟아있는 자연의 장벽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존재감, 우리를 미력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의 존재감, 자연의 설치물, 이것을 코람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좀 가람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강이 될 수도 있어요. 큰 성벽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람이란 말은 수입된 말이에요. 여러 문명에 걸쳐서 왔겠지요. 우리 알도 수입된 말이에요. 그죠? 알라의 때가 알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순 우리말이 알에는 해라는 말이 있었고 해라는 말이 살아남았죠. 그 알을 좀 밀어냈죠. 물론 알도 중요하게 쓰입니다만은 가람이란 말이 들어왔고 그 가람에 해당하는 우리의 말이 우뚝이다. 가람은 우뚝한 것이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뚝이 이겼죠. 해가 알을 이긴 것처럼. 자, 이런 제 제안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